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희 소장입니다. 오늘 같이 하신 우리 수석연구원님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정법 팀장입니다. 네, 우리 김정법 수석님 주로 어떤 컨설팅을 하고 있나요? 네, 저는 임원이자 주주이신 그 법인 대표님이 고민하시는 그 법인 그 운영과 관련된 이슈, 뭐 법인 설립부터 이후 가업 승계에 이르기까지 세무, 재무, 인증, 자금 조달 등의 다양한 범죄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종합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대표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대표님들께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제는 그 법인 대표님이라면 이제 누구라도 고민하시는 그 미처분 이익 잉여금과 관련해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 해결법 6가지라는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왜 고민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미처분 잉여금이 뭘까요? 네, 그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란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순이익, 즉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당기 순이익이 주주에게 이제 배당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 즉 이제 주주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회사가 이익이 많으면 좋은데 왜 해결 방법이 필요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 잉여금이 좋은 건데 왜 해결 방법이 필요하죠? 법인을 운영하면서 이제 잉여금이 쌓인다는 의미는 말씀하시는 대로 그만큼 회사가 잘 운영된다는 의미죠. 특히 자금 조달이나 뭐 입찰 시에 이제 부채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이익 잉여금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니까요. 하지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대개는 인건비나 시설 투자로 기업 내에서 다시 재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상은 이제 장부상에서만 이제 쌓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쌓이게 되면 법인의 자본, 즉 순자산 가액을 이제 지속 상승시킴으로 인해서 동반하여 법인의 주식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면서 만약에 상속이 발생을 하면 대표 개인 자산과 합산하여 최대 50%까지 이제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고 법인을 만약에 청산하시게 될 경우에도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주주들에게 이제 배당이 된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해서 배당세 및 이제 종합소득세 이제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료까지 이제 적용받으시면은 이 역시 50% 수준의 이제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처분하지 않은 잉여금 언젠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이제 시간을 놓치게 되면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자, 이 잉여금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네. 네, 특히 뭐 세금이 문제겠죠. 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배당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대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투자자인 이제 주주의 몫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주로서 이익 실현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배당이 되는 것이죠. 그 대부분의 비상장 기업, 즉 이제 중소기업이 배당을 하시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배당을 아예 안 하는 법인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법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인이라면 이제 1년에 한 번은 이제 정기 배당을 하실 수가 있고 정관상에 이제 중간 배당 조항을 넣어 놓으시면 이제 한 번은 더 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배당이나 이자 소득과 같은 이제 금융소득 역시 이제 종합과세에 합산이 되는데 2천만 원까지는 이제 분리소득으로 지방세 포함해서 이제 15.4로 이제 원천징수로 종결이 됩니다. 따라서 지분을 100% 소유하신 대표님이라면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적절히 이제 지분을 좀 나누시고 인당 2천만 원이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배당을 활용해 보시면 되게 좋겠죠. 즉 지분율대로 배당을 하되 주주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금 해주셨는데, 자, 일단은 전 금융권 배당 이자 합산 2천만 원까지만 이제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 짚어주셨고, 거기까지는 15.4% 원천징수 된다. 자, 그런데 지분이 100% 대표님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분산이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또 체크해 주셨고요. 자, 지분율대로 하되 배당을 주주들의 소득 수준 이거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대표님들이 배당을 잘못해서 세금 때문에 고민을 이렇게 의뢰하신 경우가 있는데 자녀들 특히 이제 미성년 자녀들 의료보험을 대표님한테 네, 피부양자로 있는데 이게 또 배당을 일정 금액 이상 하면
의료보험 자격이 박탈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요 부분을 좀 별도로 한번 저희가 영상을 해서 네, 대표님들에게 안내해드리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배당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나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지적재산권, 즉 이제 특허를 좀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대표님이 가진 이제 특허권을 이제 법인에 양도하면 법인은 이제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유하게 되는 지적재산권은 무형자산으로서 또 7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서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대표 개인은 양도한 대가로 받은 소득은 이제 기타 소득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필요 경비율 60%는 이제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특허가 이제 대표 개인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 실질 조사, 국세청의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경우 법인에서 만들어진 직무 발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대표 혼자의 자유 발명에 의한 특허임을 납세자인 대표 스스로가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과 특허권을 평가는 이제 그 공신력 있는 그 감정 평가 기관에 의해서 반드시 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중요한 거가 직무 발명이 아닌 자유 발명에 의한 특허여야 된다. 네네. 네. 아마 특허 때문에 또 한동안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오늘 짚어주신 대로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허이어야만 양도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가 이제 자기 주식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뭐 자사주라고도 합니다만 비상장 기업의 주식은 이제 상장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거의 거래가 이제 불가능해서 대부분 해당 법인에서 자사주의 형태로 이제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이제 주식을 사주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법인의 대표님이 이제 개인 자금화를 위해서나 법인의 이제 가지급금 같은 거 해결하실 때들 이제 많이를 활용을 하시는데요. 주식을 법인에 이제 시가로 이제 양도를 하시게 되면 취득가와의 차액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양도세는 퇴직금과 함께 이제 단일 세율인 그 분류과세에 이제 해당이 되고 그리고 양도 차액 3억까지는 20%, 초과분은 25%가 이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분류과세는 국민연금이나 뭐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가 이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들이 제일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건강보험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자기 주식은 이 4대 보험과 관련이 없네요. 그렇죠. 네, 따라서 훨씬 더 세부담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100억을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했다. 그래도 세금이 최대 25%. 25%. 예.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갈수록 재밌는데 자, 네 번째는 어떤 게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는 그 소위 신자본 환원이라고 좀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자본 환원이라고 이제 불리는 방법인데요. 자본금은 그대로 두고 자본금 금액 범위 안에서 모든 주주가 참여하여 주식을 소각하고 그 소각 대가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활용하는 건데 각 주주는 소각 대가로 발생한 그 소득에 대해 양도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시가로 하지 않고 취득 원가로 모든 주주가 균등하게 소각하게 되므로 차익이 없고 주주 간의 불균형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건데요. 유의할 점은 소각에 앞서서 이제 주주 각각의 그 소각분만큼은 기존 보통주에서 종류 주식인 우선 상환주로 이제 변경이 좀 필요하고 모든 주주가 이제 균등한 가액으로 소각을 해야지 특정 주주가 높거나 낮은 다른 가격으로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 증여 의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자본 환원은 자본금 범위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금이 큰 회사의 경우는 좀 효과가 크고 자본금이 적은 회사는 크게 뭐 활용 가치가 없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신자본 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존의 자본 환원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신자를 붙인 거고 별도의 이게 이제 용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좀 이런 걸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좀 기존의 활용을 뭐 하시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등하게 한다는 게 포인트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본금이 좀 많이 있는 회사들은 이런 좀 혜택을 이제 이런 이점을 활용을 하는 게 네, 세금 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벌써 이제 5번째네요. 네네.
네, 다섯 번째는 증여 공제를 활용하는 이제 이익 소각 방법인데요. 그 10년 합산 배우자는 6억,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이제 증여가 가능하므로 증여 공제를 활용을 해서 주식을 증여한 후에 해당 주식을 소각해서 소각할 때 이제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이제 활용을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지난 몇 년간 그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한 이익 소각이 그 조세 회피 목적으로 좀 활용되었다고 해서 납세자와 이제 세무 당국 간의 이제 소송 등에 이제 좀 쟁점이 되어 왔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사주 매입 등 전반적인 이익 소각 진행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야 되고 증여받은 주식으로 인한 이제 수증자가 주주로서의 책임과 뭐 권리 등의 행사를 통한 실질을 좀 준수를 하신다면 문제가 없으니까 사전에 좀 경험 많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좀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증여를 10년 단위로 이제 합산을 하다 보니까 내가 10년 안에 이 공제를 안 썼다고 해서 20년째, 20년치를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찾을 권리를 매 10년마다 꼭 찾아가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이것을 활용해서 증여 후 소각한 주식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시간차에 따라서 세금이 없거나 약간만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뭐 활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단지 주의할 점들은 꼭 챙기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벌써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 마지막 여섯 번째가 최근에 좀 이 컨설팅 업계에서는 가장 핫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차등 배당을 활용하는 것인데, 차등 배당 많이 들어본 말씀들이고요. 근데 이게 왜 좀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느냐 하면은 그 21년부터 이제 세법이 개정이 돼서 뭐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 간에는 뭐 증여세 부담이 커져서 차등 배당을 통한 이제 실익이 없어서 활용하기가 실상 이제 어렵다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주주가 법인이라면 이제 차등 배당이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대표인 뭐 자녀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자녀 법인이 모 법인의 지분을 가지는 이제 주주가 되는 건데요. 지분 크기에 따라 모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의 경우에 법인세법 18조 2항인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제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도의 내용은 이미 모 법인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법인의 이제 그 배당을 받는 그 주주가 법인에 해당이 되면 법인의 배당 시에 해당 배당 금액은 이미 모 법인에서 이제 법인세를 납부한 것인데 이 배당으로 인해 특정 법인이 이중으로 법인세를 내는 것을 좀 경감 혹은 면제해 주는 것. 즉 입금 불산입 수익에서 빼주겠다는 취지인데요. 모 법인의 이제 지분을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그 입금 불산입률이 달라지는데 이번 23년 1월부터 개정된 세법상 그 입금 불산입률이 확대 조정이 돼서 기존의 이제 지분이 50% 미만까지는 30%, 50에서 100% 미만은 50%, 지분을 100%를 소유해야만 이제 100% 입금 불산입으로 인정되던 것이 20% 미만은 30%까지, 그리고 20% 이상 50% 미만까지는 80%까지, 그리고 50% 이상인 경우에는 배당받은 전액을 이제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방법은 차등 배당을 통해 이제 모 법인의 이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해결함과 동시에 자녀에게 법인의 자산을 이렇게 증여하는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주의하실 점은 특정 법인이 법인세를 경감받는 것과는 별도로 해당 주주가 모기업의 특수관계자, 즉 이제 자녀라면 이러한 배당 이익을 통해 주주인 자녀가 지분대로 증여를 받는 효과로 인한 증여 의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차등 배당받은 주주 지분율대로 나눴을 때 인당 1억 원이 초과될 경우에 이제 증여로 처분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 법인에 되도록 많은 자녀가 좀 균등하게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동의 인당 1억을 넘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이제 각각 50% 지분인 자녀 법인이 모 법인의 지분을 약 5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면 매년 2억까지는 각각 이제 인당 1억씩 나누어지는 거니까 2억까지는 차등 배당을 해도 법인세나 증여세 등 세금 없이 이제 차등 배당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녀가 많은 게 유리하네요. 그렇죠. 자녀 많으면 유리하죠. 네네. 지금 올해 또 세법이 개정돼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많이들 이렇게 알고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법인을 갖고 있는데 제
딸이 제 회사 법인을 50%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네. 제가 그쪽으로 배당을 해줘도 일단 법인세는 없다. 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예, 같고요. 예. 그렇지만 특수관계인이다 보니 증여의제 이슈가 있다. 그렇죠. 예. 항상 들여다보게 됩니다. 네. 저같이 딸이 한 명인 경우에는 1억이 넘어가면 안 되네요. 그렇죠. 네. 1억까지는 하실 수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들한테 필요한 진짜 잉여금 출구 전략이 어떻게 보면 절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뭐 법인에서 잉여금을 정리하는 거는 뭐 할 수 있겠지만 대표님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좀 낮은 세금으로 할 수 있냐 이거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6가지를 잘 활용한다 그러면 다양하게 할수록 세금은 더 절감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세금이 아주 또 영원인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안 쓰시고 넘어가는 건 너무 억울하다. 아깝죠. 예, 네. 아깝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들에게 좀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그 앞에서 이제 언급드린 미처분 이익위험을 해결하는 방법 6가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이제 추가 좀 팁을 드린다면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 별도의 영상 링크를 좀 올려놓겠습니다만은 대기업의 이제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1년부터 이제 관련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데 종업원들의 이제 복지 혜택을 증진하는 이제 본연의 기능과 동시에 기금 법인의 이제 주식 출연을 통해 앞서 이제 언급드린 자사주를 활용하는 이익 소각이나 뭐 차등 배당 등을 이제 10분 활용할 수가 있어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해결한다든지 뭐 주식 가치 조절을 하신다든지 가업 승계를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목적적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한 만큼 대표님들이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처분 이익 잉여금 해결은 그 법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시겠지만 법인 설립에서 장기간에 원래 걸쳐서 이제 쌓여진 만큼 단기간에 뭐 해결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이제 계획하에 우리 기업의 이제 실정에 맞는 방법을 좀 잘 찾아내셔서 절차상 이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야 되는 만큼 이제 좀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고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운영상 다양한 그 이슈와 솔루션을 가지고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정법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애써주신 우리 김정법 연구원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김정법 수석연구원에게 상담 남기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